25년도 첫 번째 이제 모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메리 디피마스 하고 나서 첫 번째 모임이고, 또 거기에 또 새로 이렇게 나노빗이 하나 또 오픈하게 돼서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작년을 지나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의 결과물을 오늘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타이틀도 제가 만든 건데, 이제 나노 디핀 센터, 그러니까 밑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제 나노 DC의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이 디핀 센터로 돼야지만이 우리는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시스템들이 계속 발전될 거고, 여기에 이제 AI가 같이 결합돼야 궁극의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먼 얘기 같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내고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에 굉장히 많이 펼쳐질 거로 제가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의 이 모임이 상당히 의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번에도 많이 이제 틀어드렸는데, 디핀이라는 거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것들을 탈중앙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물리는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모든 물리적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분산시키냐는 거죠. 그거는 여기 나오는 대로 뭐 차량을 공유한다든지, 에너지를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전력을 통해서 차량을 충전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매핑해 준다든지, 또 와이파이 같은 커넥티비티를 재료 같이 나눈다든지, 또 건강을 측정하고 추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디핀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블록체인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는 게 뭐냐? 그냥 물리적인 인프라를 네트워크에 결합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집에 여러분들 뭔가 조그만 장치를 설치해서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사실 시초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중앙 집중적인 형태로 관리됐었거든요. KT 서버에 연결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그 회사가 그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서버리스, 그러니까 사실 서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체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버가 되는 거죠. 정확한 건 모였다기보다는 분산돼 있어요. 카피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에 전부 다 파일코인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왜 그러냐면 업비트든 어디든 거기에 내 계정에 그 파일코인 체인이 돌고 있어서 그래요. 같은 체인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 대표님께서 요번에 뭐 100만 개를 샀다, 파일코인을.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다른 체인들의 업데이트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서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주인은 없어요. 다 공개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에 이런 물리 인프라들을 연결함으로써 이게 바로 공유 네트워크가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제공하는 데 대해 기여하는 데 대한 대가를 전부 토큰으로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왜 이렇게 세상에 알트코인이 많고 200 몇십 개가 있고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이건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모를 그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토큰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리플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각각의 백서에 보면 그 각각의 토큰들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모든 네트워크들의 이 디핀에 모이게 되면 그것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토큰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토큰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모든 게 사라지고 비트코인을 몇 개만 남는다고 헛소리예요. 각각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다른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에 결합된 많은 토큰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걸 하드포크하고 다른 토큰들이 나오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파일코인도 스토리지를 공급하는 토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디핀이라는 게 사실 오래되진 않았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처음 얘기 드린 게 23년도입니다. 23년도 6월인가 홍콩을 갔더니
아유 갑자기 그냥 디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23년도 1월에 결국 진짜 제대로 디핀 섹터에 대한 맵을 메사리 보고서에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거의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어떤 용어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미 21년도 전에도 머신파이, 뭐 디파이, 뭐 POPW 이런 이름으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디핀,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를 쓰면 뭐가 좋냐 하면은 이 디핀은 새로운 거니까 이전의 IoT와 이전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서비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보고서에 나온 점수인데요. 헬스케어에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기존에 이 디핀을 이용하면 내 건강 체크를 AI하고 결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한테 어떤 장비를 붙여서 디핀에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365일 중에 뭐 3달이든 4달이든 1년을 데이터를 체크해서 AI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심장이 언제 멈출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얘기해요. 빨리 입원을 하시라고. 나 멀쩡한데? AI가 얘기해줘요. 빨리 이번 달에 입원을 하라고. 그럼 입원에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 말쯤에 심장이 멈춰요. 그러면 닥터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심장 제세동기를 살리는 거예요. 또 태어나요.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케어 부분에 굉장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에너지, 유틸리티는 뭐냐면 이 디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네트워크에다 다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노는 일이 없어요. 리소스, 자원들이. 무슨 얘기냐? 여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핸드폰에 남는 자원만 이렇게 모아서 팔아도 제대로 안 쓰시잖아요. 메모리가 원래 뭐 256기가인데 대부분 보면 뭐 100기가도 안 쓰고 있고, 메모리 SSD요 안에 이제 랜드 플래시, 그리고 뭐 데이터가 얼마 다 데이터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 중 일부만 쓰고 있어. 그걸 누군가가 저한테 좀 기부해 주실래요? 그럼 기부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그 네트워크만 있으면 거기다 기부를 하면 그게 모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는 전기세, 수도세를 선납합니다. 그래서 쿠폰을 가지고 쓰는 나라가 많아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선불이에요. 선불 다 쓰고 나면 끊겨요. 안 내면. 근데 선물에서 사놨는데 안 썼잖아요. 내가. 그럼 남한테 줘도 돼요. 팔아도 되고. 그때 이 디핀 네트워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그리고 생산, 그리고 컴퓨팅 쪽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게 23년도에 이게 쓰여져가지고 그때는 AI가 덜 뜬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은 좀 제대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디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유경제예요. 그리고 아까 정호숙 대표도 얘기했지만 내 소중한 정보를 왜 남한테 다 줘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사냐 이거죠, 우리가. 그게 웹3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한 번 더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리소스들을 네트워크에다 공유하면서도 내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유경제. 그래서 저는 이제 조만간에 카카오 택시 이런 거 다 망해요. 이게 제대로 되면. 이 플랫폼이 오픈되잖아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 망해요. 걔네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남의 정보를 긁어모아서 지들만 갖고 있고요. 깃발 뽑기, 아니면 마케팅 이렇게 해주면서 돈을 땡기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담합해가지고 가격을 막 올려요. 막 걸고 있고, 그리고 막 카카오 택시 열받는 게 막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막 페널티 줘가지고 막 수익도 막 잘라버리고, 세금 포탈도 몇 번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원천으로 막혀요. 이제 미래 사회는, 블록체인이 활성화된 미래 사회는요, 지금도 많이 투명해졌죠. 옛날보다. 옛날이야 법보다 주먹이 앞섰으면 뭐 하는 소리야 그럼 끝났는데 지금 투명해졌죠. CCTV가 많아서 투명해졌지만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완전 투명해져요.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어떤 잘못된 액티비티가 일어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의 개념이 디핀이에요. 그리고 디핀이 왜 미래냐? 이미 얘기했죠. 공동소유예요. 모든 걸 공동소유해서 이 사람이 부족한 건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이 부족한 건 이 사람한테 주고. 그 기본적인 개념이 매트릭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구상할 때 몰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사업은 뭔지 아세요? 인터넷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금 전매, 쌀 전매,
남들이 모르니까 싹 사놓고.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서 유통이 바뀌었잖아요. 나만 아는 건 없잖아요. 디핀이 발전하면 소유도 다 공유가 돼요. 그리고 분산 인프라 비용. 왜냐하면 파이코인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저거를 다 모아서 누가 데이터 센터 하나 지려면요. 몇십 조가 들어요. 이 파이코인 네트워크 어마어마한 겁니다. 24 엑사바이트, 뭐 몇 엑사바이트. 말이 엑사바이트지 상상을 못할 크기인데 그 다음이 제타바이트, 그래서 우리가 제타큐브인데 근데 그 많은 비용을 나눠서 내니까 이게 구축이 된 거예요. 후안 베넷이 자기 3,000원 고가지 거 해가지고 뭐 ICO 해가지고 그거 비용이 안 돼요. 에이셔는 초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의 GPU를 산 거예요. 먼저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가능했지만 이게 에이셔도 우리가 나서면서 이제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또 이 분산 인프라 비용을 들여가지고 나노디씨가 구축이 되면 에이셔 한 회사가 1,000억 모으는 거나 우리가 분산해가지고 5,000억 하는 거랑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분산하고요. 분산하니까 한쪽이 망가져도 한쪽에서 된다. 또 분산의 큰 의미는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데이터나 리소스를 끌어다 쓸 수 있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개방 경쟁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파이어코인의 1테라당 가격이 그 재단에서 권장 가격은 1필이에요. 1필. 그러니까 뭐 지금 떨어져서 7,800원, 뭐 10,000원 정도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1필도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들 경쟁하니까. 왜냐하면 파이코인 마켓 안에서 옵션처럼 역경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000필 막 적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 상태에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남도 1필 받는데 나도 1필 받지 뭐하러 그래요. 기본 가격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개방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빨리 발전. 나도 또 더 강력한 4090, 5090, 6090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오너가 생기고 막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각자 투자해요. 경쟁하고 가격을 또 담합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 DP는 미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미국에는 제가 이번에 그 뱅콕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완전히 AI하고 DP 이쪽 블록체인과 AI가 만나면 황금알을 낳는 거리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투자 규모가 달라요. 옛날에 나 2000년도에 막 닷컴 기업들 막 미국에서 붐일 때 10배, 100배 같아요. 지금 미국은 완전히 놓았어요. 지금 분위기 좋아요. 한국이 지금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DP는 여기 이제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DP 프로토콜이 있고 네트워크 있고 DP 플랫폼 이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돼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뭐 정호숙 대표 같은 서브파티 개발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 그러니까 노드를 운영하는 SP들 같이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리소스를 막 제공해요. 그리고 여기 투자자들이 막 투자한다고 토큰에다 토큰 값이 막 올라가요. 이게 막 도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설계를 자연 발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뭐 그렇고요. 뭐 거기 뭐가 필요하냐 이거 매니지먼트 해야 돼,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뭐 생성해야 되고 보안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23년도에서 에이셔가 없어요. 여기 센서 쪽에 이미 23년도에 이렇게 DP에 많은 업체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DP이란 프레임이 나오면서 그 토큰들을 분류한 거예요. 이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얘네는 센서 쪽에 필요한 거. 그래서 자기네들도 뭐 파이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DP 최고네? 그럼 우리 DP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DP는 대부분. 왜냐? 그래서 많은 토큰들이 백서에 의해서 나온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DP이 왜 이렇게 핫해졌냐 하면 AI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AI가 사실 가까운 듯 하면서 굉장히 멀고 아직은 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AI와 DP는 꼭 필요하다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 AI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알려고 하면은 사람이랑 유사해요. 많은 걸 접해야 돼요, 우리가. 골머리 써봐야 돼요. 알아내려고. 그 일들을 장비가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 아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AI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얼굴 인식을 하려면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눈하고 눈 사이하고 삼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그려서 요 삼각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1차적으로 그거를 이제 찾아내요. 그러니까 요 값이 좀 먼 사람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여기 또 해. 이렇게 내가지고 숫자를 분석을 했는데 AI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10만 명의 얼굴을 그냥 다 그 트레이닝을 해요. 인식을 시켜요. 그러면 AI 신경망에 그게 입력이 되면서 연산이 필요 없어집니다. 거의 판단을 해요. 아,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진. 아, 그럼 그 사진 태그를 딱 열어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킬수록 얘가 도사가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어느 나라 사람, 몇 살,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그 AI에 리저너블 AI라고 해서 리저너블 필요 충분한 그 조건의 AI를 해야만 해요. 우리 그 법상으로 지금 리저너블 AI 법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감정 읽어내는 건 불법이에요. 지금 그 거기에서 리저너블 AI에서. 그런데 AI를 학습 많이 시켜놓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다 맞춘다니까. 우울하다, 뭐다 다 알아요. 그걸 왜 하냐? 사람 인간의 감정을 AI가 읽기 시작하면 그거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기꾼 만들 수 있어요. 딱 이렇게 봐가지고 얘 좀 우울하구만. 우울하시니까 잠깐 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AI의 접근 방법에 가장 필요한 게 트레이닝이에요. AI 트레이닝.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여기 이거는 좀 감이 안 잡히시지만 제가 우리 서강대 김태훈 교수가 LG에서 AI를 자기 생성형 AI를 직접 만들어서 멀티모달로 다 운영해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LG에서 있을 때 코닥에서 그 3억 장의 사진을 가지고 그 연필을 인식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연필, 스테드틀러 연필. 3억 장을 인식시키는데 24억 원 들었대요. 24억 원.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미국 가가지고 인식을 시켰는데 인식을 못한 거예요. 3억 장 중에 그놈의 연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I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학습시키는 데 대한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또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알파고 때는 그냥 이렇게 일렬로, 직렬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어요.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는 기보를 많이 해가지고 때려 넣어서 하나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 AI는 제대로 상업용으로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200년, 300년 걸립니다. 한번 트레이닝 시키는데. 근데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 번에 이제 읽을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동시에. 그런 게 엔비디아가 나와서 그래요. GPU가 나오니까 GPU 안에 촘촘하게 그 몇억 개씩 이렇게 셀이 들어있어서 한 번에 인식시켜요. 한 번에 처리하니까 이제 리소스만 많으면 무한정으로 인식을 시킬 수가 있어서 200년 걸리던 건 단축되고, 그래서 2026년에 그 싱귤러리티, AI 싱귤러리티가 와요. 그게 뭐냐면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다 이미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신선이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하고 있거든요. 이미지하고 영상이 제일 크니까 텍스트는 다 읽었어요, 벌써. 다 지금 그 챗 GPT 하는 오픈 AI의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개를 안 해요. 지금 버전부터.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안 알려준다고. 근데 26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AI 그 트레이닝에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 왜 우리 디핀하고 의미가 있냐? 이게 바이어스드, 편향되기 쉬워요. 이 트레이닝은요. 북한에서 가르치면 북한 사람 되잖아요. 김정은 정권 밑에서 계속 수령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걔는 수령님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남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처럼 안 가르치니까 우리는 북한이 나쁘다. 물론 남한에서도 좋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서로 의견 차이인데. 그래서 이 편향된 교육을 하게 되면,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25억을 들였는데 연필 한 자루도 못 찾아요, 얘가. 편향되면. 그래서 지금 사실
국경을 초월한 이 IPFS로 학습 데이터를 모으면 나 진짜 여기 이론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파이코인이 전 세계적인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특히 제가 맨날 떠들고 다니는 게 중국은 중국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는 꿈도 못 꿔요. 어느 날 파이코인은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맨 중국에서 다 올려. 물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 그냥 데이터를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막대한 중국 정보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게 북경에 그 소어거리 같은 그 예술의 거리 데이터 다 올라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편향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편향성 문제는 사실 수면 밑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그냥 그 통계적인 착오인 줄 알고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아예 시스템이 다 편향돼가지고 이놈이 AI가 사람을 적대시한다든지 동양인을 적대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결국에 AI의 교육과 이런 데 대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왼쪽에는 GPU, 오른쪽에는 스토리지. 이게 뭐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고 이걸 끌어와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분석을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GPU를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인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병렬로. 이게 두 가지가 좌청룡 500호라니까 진짜. 스토리지와 GPU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디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 협력한 에이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에이셔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컴퓨트, 이 연산이죠, 연산을 하기 위한 솔루션인데 온 디맨드예요. 온 디맨드. 내가 쓰고 싶을 때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I를 트레이닝하려면 내가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렉에다가 서버를 조립해가지고 넣고 뭐 OS 깔고 뭐 돌려가지고 도커 깔고 그 위에다 프롬을 올려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거를 딱 그냥 끌어오면은 온 디맨드로 쓸 수 있는. 그래서 클라우드 GPU 클라우드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에이션은 메타원이라는 회사예요. 원래 이 회사 이름은. 이게 뭐냐면 얘네가 이 사람이 데니엘 왕인데 데니엘 왕하고 마크 라이던 지난번에 우리 만났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회사가 설립이 된 거예요. 데니엘 왕이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롤이라고 있죠. 롤 만든 사람이에요. 롤을 만든 회사에 있어요. 이 사람이 엔지니어기도 하지만 그 사장이에요. 사장. 그러니까 라이엇 게임즈 차이나 대표였어요. 이 사람이. 사장이. 그리고 이 게임 인더스트리를 되게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게임을 원활하게 하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에이셔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이 사람은 오카모토라고 이제 그 CTO예요. CTO인데 이 사람은 시스템 쪽에 잠깐만요. 네. 그 시스템 쪽에 그 전문가예요. 이 HP에도 있었고 어디 뭐 하여튼 모바일폰 회사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게임을 지원하는 쪽으로 시작을 했어요. 게임을 그럼 어떻게 지원하냐면 이게 좀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잠깐 정호석 대표도 설명을 좀 했는데요.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90%의 PC가 롤이 잘 안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연락에 잘 돌아가잖아요. 대부분. 롤은 또 낮은 사양에서 도는 편인데 안타깝게도 남미,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더 많은 PC들이 있는데 그 PC들에서는 잘 안 돌아가요. 비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접근한 게 그럼 라이엇 게임즈 롤을 하니까 이 롤이 그런 PC에서 돌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난 또 거기서도 약간 언밸런스가 되는 게 또 네트워크가 좋아야 지금 또 가능한 얘기인데 네트워크가 좋은 데는 다 비싼 동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게임을 내가 내 집에서 하지만
실제 게임은 저기 멀리 클라우드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GPU에서. 그러니까 원래 돌아야 돌 수 있는 사양의 GPU를 저기 어디다 해놓고 거기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쳐가지고 결국에는 에이셔가 시작이 된 건데 갑자기 그냥 AI가 나타난 거예요. AI가 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쉽게 물 만난 거죠. 물 만난 거. 왜냐? 자기네들이 GPU를 원래 이거 게임 돌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AI가 나와서 지네가 쓴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트렌드가 막 맞으니까 큰 회사들이 막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AI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데 에이셔는 토큰노믹스가 이제 파이콘하고 좀 다른데 50%가 이 마이닝 쪽에 돼 있어요. 50%가 이게 뭐 하여튼 무지하게 커요. 이거 발행량이 20억 개인가?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17.5% 갖고 있고 에어드롭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50%가 지금 이제 마이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냐면 쉽게 말해서 여기 데이터 센터 하나 아니면 크립토 마이너 우리 같은 이제 SP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구축이 됐다는 걸 보고 리워드를 줘요. 일단 구축이 돼 있구나. 그래서 24시간 계속 이거는 하루에 한 번 체크가 아니에요. 파이코인은 윈도우 포스트 때만 체크하는데 얘는 허트비트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연결이 돼 있는지 계속 쏴봐요. 그래서 한 얼마 간격인지 모르는데 잠깐만 끊어줘도 바로 그냥 그때부터 리워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원래 1000개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1000개만 나와 있기도 하고 어느 날 500개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반나절이 꺼져 있으면 500개가 나오는 거예요. POC 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거 잘 체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내버려 둬도 지 혼자 죽은 경우가 있어요. 커널이 엊그제 또 죽어서 그걸 다시 살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있고 두 번째 뭐냐면 AI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우리 GPU를 쓰러 와요. 들어와요. 이것도 월드와이드 마켓이 있어요. 얘네들이 자신하는 거는 78.5%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에 몇 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가격표가 계속 바뀌어요. 내가 3090일 때 얼마, 4090일 때 얼마, 8개일 때 얼마, 4개일 때 얼마 이래가지고 고가표가 있어요. 그 고가표대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쓰는 동안에 비용을 이제 선불을 해요. 선불해서 에이셔로 주죠. 그래서 두 가지 팩트. 그러니까 내가 구축을 했다고 해서 받는 리워드가 있고 사용을 하게 되면 꼭 우리 파이코인에 CC 섹터가 있고 온보딩이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80일 동안 25%는 먼저 주고 나머지 나눠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것도 사용자가 쓰고 있는데 많이 껐다. 그럼 소각돼요. 똑같이 담보로 소각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월 11일 날 계약식, 그 전에 계약은 사실 했는데 계약식을 했고요. 우린 정식으로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MOU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MOU 안 해요. 제 계약서에 보시면 항상 어그리먼트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항상 리갈 쪽에서 법무팀이 좀 체크를 좀 더 해요. 많이 그냥 고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제가 중국에 엔디랩하고도 하려고 지금 다 보내놨거든요. 리갈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 계약에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 얘네랑 우리가 첫 번째는 파이코인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시지만 필 마운틴이라고 하는 리퀴디티 풀을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었고 이제 인증받고 있는데 에이셔 레이크라고 가칭인데 에이셔도 저희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리퀴디티를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더 만들고 하는 것도 저는 확보해요. 장비 팔아서 마진 없고 이런 관심 없어요. 그건 원타임이에요. 원타임. 그거에 또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면 확산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을 맞춰야 돼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걸 서비스하면서 유지시켜 드리고 거기에서
돈을 벌게 만들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게 맞아요. 근데 엄청 커요, 그게. 해봐서 알지만, 그래서 여러 대가 설치되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우리는 리퀴디티 풀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 좀 독특한 건데, 에이셔에 아까 얘기한 POC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연결만 하면 되는 거. 그걸 잘 이용하면 가정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4090 한 대 넣어가지고. 근데 수익이 작잖아요. 그걸로는. 그래도 꽤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내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 클러스터링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 박스를 100개를 팔아요. 100개가 우리 됐잖아요. 그럼 100개 중에 쓰고 있는 거 안 쓰고 있는 거 다 체크가 돼가지고 만약에 누가 AI로 해서 4090을 쓰고 싶어 하면 4090 100개, 10개를 쓰고 싶다. 그럼 10개에 대한 카운트를 하고 10개를 모아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뿌리고 그게 수백 대가 되면 우리 풀이 돼가지고 AI에 이걸 공급하는 걸 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프로젝트고 세 번째가 이제 나노 DC를 나노 디핀 센터라고 만들어서 파이어코인하고 에이셔가 동시에 지원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파이어코인도 나오고 에이셔도 나오니까 좋죠. 근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서로 돕는 시스템이에요. 그 아까 김치윤 대표님이 걱정하는 거죠. 여기다 에이셔를 넣어버리면 파이어코인 적게 나온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어코인과 에이셔는 이미 그 재단하고 서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서로 돕기로 하고 이미 하고 있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A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지와 GPU예요. 일단은 두 개는 무조건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주창하는 방식을 이제 나노 DC에서 나노 디핀 센터라는 개념으로 이제 격상시키고 이 나노 디핀 센터에 이제 에이셔라는 게 추가된 거예요, 이번에. 근데 그거는 한 가지일 뿐이에요. 계속 추가할 거예요. 지금 사실 베트남에서도 오라고 해서 유투유라는 토큰이 또 있어요. 걔네는 뭐냐면 뭐 차량 이동 상태, 뭐 도로 교통 상태 여러 가지를 이제 주거든요, 네트워크에서. 그럼 우리가 그 노드를 운영하면 우리 우리 노드를 통해서 주는 정보에 대한 토큰을 받아요. 근데 유튜브는 아직 상장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상장 업무를 도와달라고 막 했는데 무서워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다양한 디핀들이 나올 때 계속 추가할 거예요, 여기다. 저 나노 DC에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 장점이 있냐면 내 제일 가까운 쪽에 데이터 센터에서 액세스하면 그게 훨씬 더 레이턴시, 아까 얘기한 레이턴시, 지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이셔 마크 라이던이 저한테 제안한 게 월마트에 로보트를 지금 넣어놨는데 로보트가 360도, 180도 카메라로 이 재고를 한 번에 본대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다 잘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은 엄청 학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학습. 옛날같이 패턴 인식해가지고 너무 느려서 그 학습을 하려면 그 안에 우리 나노디씨 한 대씩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센터가. 왜냐하면 이게 외부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놓치는 거죠, 얘가 재고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디핀들이 올라갈 거로 지금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는 대로 저희가 이거 동영상 맨날 보는 거니까 그 나노 DC가 이제 디핀 센터로 될 때 여기 보면 에이셔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쟤는 왜 저래? 이게 GPU라는 거예요. 이 에이셔 GPU 서버를 하려면 GPU랑 그래픽 카드 사야 돼. 그 PC에서 게임 돌리는 그래픽 카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 분야가 있고 이쪽 분야가 있습니다. 이쪽은 테슬라, 뭐 H100 이쪽인데 이건 전문 맨날 엔비디아 젠슨왕이어서 막 떠드는 건데 뭐 얼마 안 돼. 한 개 한 8,500 한 장에 아주 그런 게 8장 들어가야 돼, 한 대. 그래요. 그래서 이게 H100하고 H200이에요. 이게 80기가, 메모리가 80기가. 근데 이쪽 라인이 있고 RTX라는 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거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4090, 3090, 5090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요번에 5090이 젠슨왕에 나와서 5090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3080, 3070 때는 AI 쓰기 어려웠는데 3090부터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AI가 충분히 한 8개 넣으면 쓸 수 있어서 우리는 전략은 일단 이거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중저가로 해서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려고 해요. 뭐 저기 그 큰 회사들은 뭐 H백 쓰는데 H백을 원하면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죠. 그 에이셔 걸로. 그러면 우리는 요번에 얘기가 다 됐는데 거기 앞에다가 우리 우리 코드를 넣게 만들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해서 된 거는 우리한테 마진 주겠다는 거죠. 에이셔 포털에다가 해주겠다고 그래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8장 넣은 게 이 제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차 제품으로 4090 여기 정 대표님 쪽은 3090을 일단 준비를 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5090은 내년도에 이제 할 거예요. 올해 벌써 내년 됐네. 그 올해 이제 2월에 5090이 나오면서 이거보다 더 커요. 그거는 전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6U짜리로 만드는데요.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8장, 4장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8장짜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왕에 한 대에 10장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에이셔 고가표에 보면 곱하기 4가 있고 곱하기 8이 있어요. 그래서 8장짜리, 4장짜리니까 우리는 했다 하면 8장짜리를 넣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파이어코인하고 이걸 설명드리는 게, 파이어코인에 보면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링 하는 프로세스가. 거기에 PC1, PC2 해가지고 노드 마이너스 포스트 워커가 있고, 워커가 이렇게 막 돌면서 섹터를 만들어서 넣어요. 근데 마지막 파이널라이제이션, 마무리 짓는 프로세스 때 이 에이셔 머신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8개의 GPU를 이쪽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다 주면 얘는 또 뭐 어떻게 나오나요? 보상이? 이건 참 좀 에이셔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웃긴 게 그냥 난 살아있다 그러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일을 하고 파이어코인 일하면서 얘는 에이셔도 받는 거예요 계속. 근데 누가 이제 와서 쓴다고 해요. 에이셔 이거 GPU 그럼 무조건 4배 이상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쓰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쓴다고 오더가 들어오면 리스트에 오더라고 떠요. 그러면 이때 약간 패딩 시켜놓고 그걸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링 하다가 온보딩 하다가 잠깐 멈추고 그 시간 동안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우리 옆에 보조 서버를 해놓잖아요. 보조력에다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2가지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2가지 수익이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려면 맨 돈이래 가지고 막 갖다 뽑을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해보느라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지금 여기하고 여기 시작이고 저쪽 김준 대표님 거 거기에 적용돼서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일들이 또 여러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가능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또 데이터 온보딩하는 프로세스도 해외에서 동시에 해줘야 되고, 뭐 5만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이거 16일 날 또 출장 가서 또 항저우까지 가가지고 또 같이 계약을, 해외 업체와 계약하고 거기다가도 나노디시에 대한 제안도 하고 올 건데요. 어찌됐건 이 데이터 센터의 구조가 새롭게 변하면서 문을 안 켜놓고 사실 이 세상이 막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엔지니어의 어떤 입장이 아니면 좀 머리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는 트렌드에 대한 핵심은 무조건 그건 간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제 보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분명히 작년보다 지금 또 바뀌었죠. 저희가 많이 발전한 거고, 그동안에 여러 행사도 하고 기사도 되고 뭐 정말 열심히 뭐 전시회도 하고 뭐 세미나도 했어요. 제가 3월엔 또 아이사카 거기서 발표해요, 크게. 그리고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에서도 제가 강사로 나가서 또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알리고, 제가 올해 목표는 디핀 협회를 발족시키는 거예요. 코리아 디핀 어소시에이션. 그거를 발족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운영하면서 많은 AI를 쓰고자 하는 업체들을 모아서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 벌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요처 영업도 하고, 이거 단순하게 뭐 마이닝이 아니에요. 뭐 돌면 그냥 아니라 우리는 고생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고,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일 하고 계셔도 되고,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고생은 우리가 하고. 근데 뭐 하여튼 거기까지 가게 열심히 해서 빨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요. 더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